마음이 편한 채널 쇼펜하우어의 5가지 인생 명언으로 마음의 평화 찾기.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채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5가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종종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불리지만 그의 통찰력은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여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쇼펜하우어의 5가지 인생 명언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얻고 나면 실망한다.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명언은 인간 욕망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얻고 나면 실망한다. 우리는 항상 다음 욕망으로 달려가지만 그것 역시 채워지면 공허함만 남는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예상했던 만큼의 행복이 지속되었나요? 새 집, 새 차, 승진, 연인.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고 곧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으며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이 우리 삶의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첫째,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따뜻한 집, 마실 수 있는 물.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셋째,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명상, 자연 속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같은 단순한 기쁨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이런 순간들은 욕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던 것들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그 행복감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제가 감사한 것들을 적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제 주변에 이미 얼마나 많은 행복의 요소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위로합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T.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명언은 고독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자신만의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찾아온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는 것, 혼자라는 것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언제인가요? 스마트폰도 TV도 소셜미디어도 없이 오롯이 자신과만 함께한 시간 말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런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소통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법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30분이라도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귀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둘째, 자연 속에서 혼자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쇼펜하우어도 매일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고독의 시간에 독서나 글쓰기와 같은 내면적 활동을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상의 바쁨과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저는 이틀간의 침묵 수련에 참가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휴대폰도 끈 채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불안하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동안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 감정과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매주 고독의 날을 정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게 큰 에너지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권유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만남인 것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명언은 삶의 본질과 고통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며 타인을 향한 연민을 키울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종종 비관주의 철학자로 불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삶은 고통이다라는 그의 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삶이 고통스럽다는 절망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삶의 고통은 세 가지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갈망, 둘째는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과 위험,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실망하고 좌절할 일도 적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욕망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을 향한 연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가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연민을 베풀 때 우리 자신의 고통도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소유물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보세요. 일상 활동도 마음챙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걸을 때, 식사할 때 오감을 열고 그 경험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타인을 향한 연민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나 작은 친절 베풀기와 같은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연민은 자라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몇 년 전 큰 실패를 겪고 깊은 고통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을 따라 매일 명상을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을 돕는 과정에서 제 자신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작은 도움을 줄 때마다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극복하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네 번째 명언은 독서와 지식의 가치에 관한 통찰입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얻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지식인이었고 독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오는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동적 지식 습득과 능동적 사고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훌륭한 책들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은 후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생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서와 사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심층 독서를 실천해 보세요. 한 권의 책을 빠르게 읽는 것보다 중요한 구절에서 멈추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독서 일기를 써보세요. 책을 읽은 후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책의 내용이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책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책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관점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저는 예전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몇 권씩 책을 읽어 내려갔지만 솔직히 그 내용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을 접하고 독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권의 책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책을 덮고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같은 책을 몇 달 간격으로 다시 읽기도 하고 독서 일기에 제 생각과 질문을 기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니 책의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네 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발전시키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 건강은 행복의 기초이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명언은 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통찰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초이다. 건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건강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으면 지위, 부, 명예와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이 특별한 이유는 쇼펜하우어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까지 포함한 총체적 웰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건강은 이 둘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총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생활화하세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쇼펜하우어는 과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양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이 좋습니다. 셋째,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한 독서, 음악 감상, 자연 속에서의 시간 등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몇 년 전 저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완전히 소홀히 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성취감을 느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적어도 30분은 걷거나 가벼운 요가를 합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준비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 충전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저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진정한 활력과 웰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번 잃고 나면 그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건강은 정말로 행복의 기초입니다. 마무리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 찾기.
지금까지 쇼펜하워의 5가지 인생 명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얻고 나면 실망한다. 는 명언은 우리에게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둘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다 라는 명언을 통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셋째,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 는 명언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며 타인을 향한 연민을 키울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넷째,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통해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건강은 행복의 기초이다라는 명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워는 종종 비관주의 철학자로 불리지만 그의 철학은 사실 깊은 지혜와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기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단순한 기쁨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소유가 아닌 존재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보세요. 고독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하루에 30분이라도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혼자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기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고 타인을 향한 연민을 키우세요. 작은 친절 베풀기나 자원봉사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능동적 사고 훈련하기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심층 독서를 실천하고 독서 일기를 써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체적 건강 관리하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생활화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위한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쇼펜하워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더 깊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쇼펜하워의 철학은 처음에는 다소 어둡고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오히려 현실에 대한 환상이 걷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독을 받아들이며 건강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제 삶은 더 단순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되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쇼펜하워의 이 5가지 명언을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더 깊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채널 여러분, 오늘도 쇼펜하워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음이 편한 채널이 되겠습니다.